구독, 좋아요. 의원님 연결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우선 좀 의원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예. 인사청문회를 한 소감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지역구는 부산 연제구인 김희정입니다. 인사청문위원회가 이제 새로 구성이 되어서 잘 아시지만 저희가 소수다 보니 저희는 인사청문위원이 4명이었고요. 저쪽은 이제 제3당 합쳐서 8명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인사청문회라는 거는 회의를 하는 딱 그 이틀만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을 지명한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아주 기본 자료가 넘어오면 그때부터 필요한 검증, 서류 이런 게 진행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인사청문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내내 국민 무시, 국회 무시로 일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장만 하지 실제로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공식 서류도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낸 서류도 본인이 막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심지어는 그 과거의 이력에 대해서 버젓이 공문이 있는데도 그거를 다른 말로 거짓말하는 그런 자료가 와서 좀 국회 경시나 국민 경시가 도를 넘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였습니다. 예. 우선 인사 말씀을 먼저 해주셨는데요. 이번 인사청문회 당시에 의원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인사청문회 네. 기간 중에 네. 김민석 후보자에게 가장 중점을 뒀다고 볼 수 있는 또는 중대하게 본 사안이 무엇이고 그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네, 저희가 10대 결격 사유를 준비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 돈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전과가 4번이 있긴 한데 그 중에 2번이 불법 정치 자금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이 돈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정확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 이 국가 살림을 믿고 맡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의혹 중에서 또 본인의 여러 가지 이력 관리에 있어서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으로 이 인사청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또는 반성하는 태도가 있는지 그게 아닌지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예. 어느 것 하나 풀린 게 없습니다. 예, 수상한 돈줄 관련해서도 과거에 등장했던 강신성 씨와의 관계 때문에 판결을 받아서 벌금도 내고 추징금도 내고 막 하는데 이 사람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상한 돈 관계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해명이 안 되고 오히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더 많이 밝혀졌었습니다. 예. 그 의원님이 가장 좀 인상적으로 두드러진 대목 중에 하나가 인사청문회 첫날에 네. 김민석 후보자에게 정부 예산 규모하고 국가 채무 비율 질의를 하셨잖아요. 네. 당시에 이제 김민석 후보자 답변 보면서 국민들도 정말 황당하고 너무 실망하는 장면이 많이 보였는데 네. 의원님께서는 현장에서 직접 보셨으니까 네. 그 김민석 후보자 답변을 들으면서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말문이 막혔죠. 예. 왜냐하면 그래도 국회에서 소위 헌번이 제일 빠른 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온 그 연역으로 하면 15대 국회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 국가의 나라 살림이나 이런 건 잘 아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도 바로 지난대 국회 21대 국회에 지냈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위원장도 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책위 의장도 하셨고 그리고 민주연구원이라고 지금의 민주당의 브레인인 그 연구원의 원장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국가 살림이나 경제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 임명하면서 소위 그 기준 중에서
청렴이라는 단어는 뺐었어요. 그 전에 내가 임명할 사람은 청렴하고 충직하고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김민석 후보 임명하면서 딱 청렴이라는 말은 뺐거든요. 예. 그러면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 지금 상황에서 그거라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자기 재산 관계도 그렇게 불투명하더니 나라 살림에 대한 기본 규모조차 특히 최근에는 날마다 뉴스에서도 이 수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냥 뭐 끝자리 정도 못 맞춘 게 아니라 규모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국가 재정을 맡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앞섰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검증에서만 통과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실력에서도 탈락감이죠. 예. 능력에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이 김민석 의혹을 제기할 때 청와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도 제기를 해 주셨고 중국 비행기편 내역 등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시를 하시면서 검증을 하셨잖아요. 네. 특히 이제 논문 검증이 상당히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하셨던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것들을 잘 준비를 또 하고 또 검증 절차를 마련하게 됐습니까? 일단은 본인이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동안의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공적으로 요즘은 왜 인터넷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는 모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올린 거에 딱 그거 하나만 놓지 않고 다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같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한 의원님들도 고생했고 당의 수석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도 고생했고 무엇보다 우리 방 보좌진들도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소위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는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랑 지속적으로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논문 같은 경우는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검증을 또 받았어요. 학계에 계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그런 교수님들하고도 다양하게 자문을 받아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런 거를 발굴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의원들이 혼자 뛰는 것보다 역시 같이 뛰는 거. 저희가 재산 검증을 할 때는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분들하고 논의를 하는 거고 법률 검증을 할 때는 또 변호사나 이런 분들하고 검증을 하고 또 학위를 검증할 때는 학교나 학계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하는 이런 팀워크를 발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인사청문회 자체는 파행을 겪고 일단 마무리가 된 상황이긴 한데 사실 끝난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근데 남는 이제 문제들도 있습니다. 뭐 인준 문제도 있습니다만 제기된 핵심적 의혹 문제도 있고 이 관련해서 향후 이제 조사도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언론의 취재도 필요하고 지금 고발된 건이라 검찰 수사 등도 남아 있다고 보는데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잘 아시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수많은 재판, 5개 재판에 또 8개 의혹, 뭐 재판 내용 뭐 이런 게 남아 있었는데 사실은 헌법 84조를 핑계를 대고 대통령직 뒤로 숨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총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무리를 해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 대통령은 법적 책임에서 도망갈지 모르지만 총리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드러난 것들이 뭐냐면 재산 신고가 똑바로 안 돼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거 공보물에 기록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 돈을 주고받고 한 내용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도 나옵니다. 일단 이런 게 이제 공소시효 만료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법 위반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지도 불명확하게 강신성 씨가 제공했던 오피스텔의 주소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기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든지 그리고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내용이라든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인 입으로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현행법을 위반한 내용이 상당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현행법 위반 내용은 고스란히 추후에도 남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논문 말씀을 물어주셨는데요. 예. 논문도 이제 학계 관례에 따라서 이게 학위 취소가 되는지 아닌지 뭐 이런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학위 취소 문제도 있고 현행법 위반 사항도 있군요. 있고 세금 안 낸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증여세를 냈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면서 증여세 낸 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주겠습니다 했는데 끝끝내 그걸 주지 못해서 제대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 제출해달라고 한 자료는 본인이 모두 거부를 했지만 몇 개는 내가 제출할게 했던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처가댁으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증여세를 납부를 했고 그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그거 안 왔고요. 예. 그리고 강신성 씨한테 실제로 돈을 빌린 게 맞는지 이 주변 인물 강신성 씨와 주변 인물로부터 이제 1억 4천 빌렸는데 그것도 원래는 5년 만에 갚아야 되는데 7년이 넘도록 안 갚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인사청문회 직전에 본인이 갚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갚은 자료는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원금과 이자가 다 갚아졌는지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해 기간 동안에 자료 준비해 오시라고 이제 저희가 정해를 했는데 끝끝내 본인이 주기로 했던 이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이 속개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본인이 밝히고 싶으면 비록 약속한 인사청문회 날짜 이틀이 끝났어도 이런 자료 언론에라도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공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혹이 해명된 게 없다. 예. 세금 문제도 남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앞서 이제 좀 김민석 후보자 태도 문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번 청문회가 기록을 남긴 것 중에 하나가 산무청문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증인 없고 참고인 없고 자료 없는 산무청문회 이런 이야기가 돌았는데 현장에서 이틀간 보시면서 김민석의 그 태도나 답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그 김민석 후보가 그래도 참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오랫동안 정치를 쉬었지만 돌아온 이후에도 그래도 중요 직책에서 활동을 했고 워낙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도 뭐 정치계 아이돌급이었죠. 그때만 해도. 그래서 그랬죠. 사람들이 기대하고 가지는 이미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지지자들이 가졌던 김민석 후보에 대한 그 기대감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지하진 않고 반대 진영에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참 저렇게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 큰일 할 사람으로 본 점이 있었는데 실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하고 나서 김민석 후보 이미지가 더 좋아졌을까요? 더 나빠졌을까요? 저는 그거는 그 보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일이지만 지지자들 입장에서나 반대하는 입장에서나 예전보다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청문회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반도체가 차지하는 국가 수출 비중이라든지 나라 빚에 대한 규모라든지 나라 살림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몰랐던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명확하게 나온 증거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사과하지 않고 막 자꾸 동문서답하는 태도를 보면서 소위 총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까?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가졌던 김민석 후보에 대한 이미지는 참 젊고 총기 있는 그런 그 향후가 촉망되는 지도자다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었고요. 참 저렇게 열정적으로 사는구나라는 그런 이미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보여준 거는 내가 저분을 닮고 싶은 정치인이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그 총기나 열정이 다 퇴색했구나. 저렇게 사람이 변하는구나. 정말 좀 같은 정치인으로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예. 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여당 의원들의 이제 행태도 여러 가지로 좀 평가해 볼 만한 한데요. 야당의 원래 역할이라는 게 후보자 검증하는 데 사실은 집중돼 있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당이 자꾸 김민석을 감싸는 듯한 태도가 도를 넘어선 행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민주당의 이런 자세나 정치 공세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여당이니까 감싸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은 김민석 후보의 정책 역량을 오히려 알리는데 집중을 했다면 오히려 민주당도 칭찬받고 김민석 후보의 좋은 점도 부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그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데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우리 야당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딴지를 걸거나 김민석 후보가 해야 될 답을 근거 자료도 없이 자기들이 소위 쉴드를 치거나 나아가서 자료 준비를 잘해온 동료 국회의원을 비아냥거리고 공격하거나 이렇게 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적절하지 못한 태도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제 재산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인사청문위원을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김민석 후보보다 재산 많은 국민은 누구도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단순하게 그거는 재산 많은 국회의원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러면 김민석 후보보다 재산은 많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은 누구도 김민석 후보를 질타하거나 비판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거를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많아도 형성 과정이 정당하고 세금을 잘 내왔잖아요. 예.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는 뭔가 바뀌어도 굉장히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오히려 김민석 후보는 총리 자격이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 보여주고 우리 같은 당 우리 젊은 주 의원은 장래 총리감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리고 그 공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성경이나 뭐 불경까지 읊으면서 오히려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행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들의 그 역할이 인사청문위원이지 김민석 쉴드단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좀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과거의 통법부였던 시절에 그 시절 국회의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가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예. 인준 문제도 좀 궁금한데요. 이제 민주당이 압박을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인준안 표결 절차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 김민석 인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일단 그 조그만한 자료를 오게 하거나 또는 증인을 채택하거나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끊임없이 표결로 해요. 표결로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수결. 그 말은 예.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는 총선이 끝나는 순간 한 표라도 많거나 또는 과반수를 넘어서면 그 4년 동안의 국회는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흘러간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매번 국회가 이렇게 그 정부는 소위 독임제라고 하잖아요. 장관이 결정을 하면 일사불란하게 가는 거고 국회는 어셈블리 그렇게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기구가 된 거는 소위 협상이나 협의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과반수 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국회법에 적혀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지만 합의나 협의라는 단어도 국회법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정신을 살려야지 모두에게 이 박수 받으면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 뭐 우리는 표 많으니까 뭐 꼬우면 냅둬 우리끼리 표결하면 될 텐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을 열고 이 정도는 당신들이 양보해 주세요. 이 정도는 우리가 꼭 관철시키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예 그냥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우리끼리 표결하면 되는데 뭐 니들이 왜 필요해?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 말은 그냥 야당 자체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죠. 본인들을 지지하는 국민도 있겠지만 또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있고 잘하나 안 하나 지켜보는 국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초대 그 총리라면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의혹 해명을 해서라도
좀 같이 가보자라든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우리 다 끝났어. 이제 표결하고 임명할 거야. 이렇게 되면 상당히 국회도 부담스럽고 지금 새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도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김민석 총리가 그냥 이렇게 민주당 단독으로 임명이 된다면 공무원들 기강이 서겠습니까? 네? 아니,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다 그냥 이렇게 통과가 되는데, 과연 그 공문서를 상당히 무시를 하고, 동관계가 불투명하고 증거자료 남기지 않고 하는데, 네. 공무원들에게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걸 챙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문제가 생긴 공무원들을 징계하거나, 감봉, 견책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진두지휘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손해는 국민들이 본다는 거죠. 손해는 국민들이. 그렇죠. 별 몇 개는 돼야 대통령 되고 국무총리 되는가 보다 이러면 이렇게 세간에 또 좀 웃지 못할 해프닝도 가끔 벌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좀 개선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파행으로 이르게 된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이제 김민석 자신하고 집권 여당의 이 독선적인 행태 여기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인사청문회 거치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뭔가 고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이 자료 제출의 항목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명확하게 법에 적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근데 지금 있는 법도 사실 며칠 내에 도착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법을 만들어도 또 안 지키면 어떠지? 그리고 또 만들 수나 있을까? 우리가 소수당인데 이런 의문은 듭니다만 예. 어쨌든 그런 자료를 포괄적으로 기본적으로 재산 형성 과정이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항목을 적시를 해야 되나 이런 게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국정감사에 나와서는 위증죄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청문회장에서는 위증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소위 이거를 제가 지금 법안 발의를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위증하면 위증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이렇게 법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인사청문회가 쭉 그동안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해서 이렇게 발전해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항목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병역, 국적, 정과 경력,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납세 문제, 도덕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 대통령 거치면서 이게 본인 병역뿐만 아니라 자녀 병역,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그다음에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세금 탈루 이런 걸로 발전해 오다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딱 정리가 돼서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위장전입, 그다음에 역시 표절, 세금 탈루, 병역 기피, 불법적 재산 증식,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이런 식으로 7대 사유들이 대강 이렇게 좀 좁혀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거 들으면서 야 도대체 몇 개 걸리는 거야 김민석은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이런 인사 기준을 발표를 이번에는 제대로 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그동안 쌓아왔던 이것 중에 적어도 말씀드렸듯이 이 불법적 재산 증식이나 성관련 범죄나 표절 등 영구 부정행위, 세금 탈루 이런 거 등등 제가 읊어드린 것 중에 네. 이런 기준은 자체적으로 검증해서 탈락시켜서 국민들 앞에 내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해주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때까지는 그게 있다가 이번에는 그거 자체를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기준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런 기준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되고요. 예.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어야죠. 자꾸 신뢰를. 이제 후보 입에서 자꾸 말 바꾸고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굉장히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 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이번 이재명 정권이 시작된 후에 공직자 중에는 첫 인사청문회를 지금 김 의원님 포함해서 인사청문위원들이 진행을 했는데 여러 소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쉬움도 좀 있고요. 그 인사청문회 끝내면서 느낀 소요나 아쉬움, 그리고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꼭 좀 전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인사청문회가 끝난 건 아니지만 아직 왜냐면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 맞춰달라. 그리고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을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인사청문회 제도나 그리고 국회에서의 협의나 이런 거는 쭉 발전을 해왔는데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든지 이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해서 과거로 회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민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게 공직자 윤리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뭐 세금 관련 법 어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위에 있는 게 저는 국민정서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야당들이 목소리를 높여도 결국은 그게 국민들 정서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나 진짜 이제 뉴스 보는 것도 싫어. 그냥 포기할래. 나 이제 뉴스 안 볼래. 뭐 당신들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정말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드시겠지만 결국은 믿을 구석은 국민들께서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놓치지 않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구호를 외칠 수 있습니다. 민석이냐 민심이냐 택해달라고. 예. 그런데 민심이 이런 데 관심이 없어져 버리면 민석이냐 민심이냐 선택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민심이 들끓지 않으면 오만무도하고 불성실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사실 실망을 끼쳐드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야당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과 책임이라는 면에서 정말 새롭게 태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개혁에도 집중하고 대여 공세에도 어느 때보다도 더 파이팅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소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또 이 보수의 가치를 자유 진영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김민석 인사청문위원으로 활약을 보였던 김희정 의원님 모시고 직격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